356명이 단 하나의 코트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수억 온스의 종이 은 계약이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금고는 비어갑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트 보관소를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관소 옷장에는 정확히 100벌의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손님들에게 발급한 코트 보관증은 무려 356장에 달합니다. 손님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띄엄띄엄 찾아와 코트를 요구한다면 이 위태로운 사기극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200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와 자신의 코트를 내놓으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관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코트를 영영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코맥스 상품 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은 시장은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맥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재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배송이 가능한 등록 재고입니다. 이는 옷장에 제대로 걸려 있어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진짜 코트입니다. 두 번째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송할 수는 없는 적격 재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옷장에 걸려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코트와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장부에 올려놓고 전시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억 2천만 온스에 달했던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순식간에 30%나 증발하며 8,800만 온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체 창고에 보관된 은의 3분의 1이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고 감소는 다가올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실물 은을 차지하기 위해 발행된 종이 청구권이 5억 7천만 온스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물 거래, 상장지수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시장을 융합해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은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356대 1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진짜 은일, 온스당 356개의 가짜 종이 청구권이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셈입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은 계약이 거래소에서 체결되지만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대부분은 실물 금속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 문서 위에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정산될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 거대한 폰지 사기극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오늘 시장의 규칙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올해 1월, 평소라면 실물 인도 요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할 조용한 시기에 코맥스는 무려 4천만 온스의 실물은 인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상시 인도량의 40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무서운 인출 속도를 대입하면 코맥스의 실물 은은 불과 60일에서 70일 번의 거래일 내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시장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경고해 왔습니다. 2011년 4월을 돌아보십시오. 당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자본이 실물 자산으로 대거 피신했습니다. 산업용 수요까지 겹치면서 은 가격은 1년 만에 74%나 폭등하여 온스당 4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상승세는 단 일주일 만에 25% 폭락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발행을 멈췄고 거대 금속 거래소들이 증거금 비율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으며 거대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포지션을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게임의 규칙을 임의로 바꿔버렸습니다. 10년 뒤인 2021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게임스톱 주식 공매도 사태로 촉발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13% 치솟았고 소매상들의 재고가 바닥나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금세 동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대중이 매수한 것은 창고에 있는 진짜 은이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라는 이름의 종이 증서였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아무리 사들여도 실물 공급망에는 단 한 줌의 타격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빨 빠진 맹수의 공허한 포효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과거의 단순한 투기 열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런던 시장의 은 임대 금리는
과거 0.5%에서 8%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비싸지는 극단적인 백워데이션 현상이 시장 전반에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빌리기 위해 엄청난 웃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만기를 앞둔 미결제 약정 물량이 4억 2,900만 온스에 달하지만 현재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1억 350만 온스 언저리에서 매일 78만 5천 온스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자랑하던 안정적인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인도일에 그들이 약속한 실물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소는 시장 가격에 맞춰 현금으로 강제 정산해버리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다시 규정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종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류상의 가격표는 휴지 조각이 되고 오직 손에 꿰일 수 있는 금속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잔혹한 재평가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한폭탄의 파편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견고한 유리창을 깨고 거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앱에서 번쩍이는 은의 현물 가격, 즉 스녜 가격은 철저하게 통제된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화면에 찍힌 온스당 86달러라는 숫자를 보며 그것이 은의 진짜 가치라고 믿도록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텅 빈 창고를 숨기기 위해 헤지펀드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디지털 허상일 뿐입니다. 진실은 화면 밖의 현실 세계, 즉 실물 금속이 거래되는 뒷골목과 거대 소매상들의 금고 앞에서 참혹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APMEX나 SD, 불리온과 같은 세계 최대의 실물 귀금속 유통 채널에 접속해 보십시오. 화면상의 스웩 가격은 86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아메리칸 실버 이글 1온스 은화의 실제 거래 가격은 92달러에서 최고 98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10%가 넘는 거대한 프리미엄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가격표를 향한 실물 시장의 거대한 반란이자 시장이 두 동강 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현물 가격이 오르내리면 실물 가격도 그 궤적을 얌전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물을 쥐고 있는 자들은 종이 시장의 가격표를 조롱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귀금속을 취급해온 현장의 딜러들은 지금 닥친 이 기괴한 현상의 본질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매상들이 끊임없이 실물 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매입 단가는 턱없이 낮은 종이 가격에 묶여 있다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딜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에서나 존재하는 가짜 가격에 피 같은 실물 자산을 넘기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파업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은화 거래소와 전당포 그리고 대형 딜러들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 조작된 가격표를 찢어버리고 실물은의 희소성에 기반한 진짜 가격, 즉 암시장 가격을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도매상들이 선물 계약 가격이라는 족쇄에 묶여 딜러들에게 헐값을 제시할 때 딜러들은 차라리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는 길을 택합니다. 86달러라는 허구의 가격에 실물을 넘기느니 98달러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절박한 실물 투자자들에게만 물건을 내어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현상을 밑바닥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균열입니다. 대중은 인플레이션과 팍팍한 경제 상황에 지쳐 자신들이 쥐고 있던 마지막 방어막인 실물 은을 딜러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떠드는 현물 가격이 고점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부를 헌납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의 매장 앞에는 당장의 현금을 쥐기 위해 귀한 은화를 파는 평범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딜러들이 매입한 자잘한 은화와 은괴들은 다시 다른 개인 투자자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집가들의 앨범에 꽂혀 있던 동전들은 곧바로 도매상의 무장 트럭에 실려 거대 정제시설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집니다. 거대한 정제소들은 쏟아지는 자잘한 은제품들을 닥치는 대로 녹여 1000온스짜리 거대한 상업용 은괴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용광로에 들어간 은은
다시는 대중의 금고로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의 재가공이 아닙니다. 개인의 부가 거대 산업 자본과 국가기관의 창고로 영구히 이전되는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폭력적인 부의 강탈입니다. 실물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환 생태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폐쇄 회로에 갇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가격의 괴리가 아닙니다. 종이 증서를 쥔 자들과 진짜 금속을 쥔 자들 사이의 피 튀기는 생존 전쟁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종이 계약서를 무한정 찍어내며 가격을 짓누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실물 시장의 딜러들은 그 가짜 가격표를 비웃으며 맹렬하게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선물 거래소 전광판이 아무리 평온한 척 숫자를 깜빡여도 뒷골목의 금고 앞에서는 이미 온스당 $100를 향한 처절한 베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뒷골목 시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뒷골목의 반란자들은 월스트리트가 쳐놓은 가격 통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물 은의 진정한 가치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반란의 불길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포식자들을 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뒷골목의 반란자들이 불러들인 거대한 포식자는 다름 아닌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과 국가 단위의 전략 자산 축적가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을 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으로만 여깁니다. 금은 위기의 순간에 두꺼운 금고 속에서 고요히 빛을 발하며 불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금고에 얌전히 머물러 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은은 매일같이 공장의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산산조각이 나고 형태를 잃어버리는 무자비한 소모품입니다. 금은 혼돈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지만 은은 혼돈에 더해 거대한 산업적 수요라는 두 개의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뜁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은 시장만의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오늘날 생산되는 전체 은의 60% 이상이 태양광 패널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 하드웨어와 최첨단 군사무기 제조에 쉼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과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에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하얀 금속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산업 단 하나만 보더라도 패널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은광은 이 폭발적인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무려 6년 연속으로 끔찍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누적된 공급 적자는 이미 8억 온스를 넘어섰고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4억 온스라는 충격적인 규모의 적자가 시장의 밑바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광산을 더 파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 시장이 가진 가장 잔혹한 함정입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5%는 은을 캐기 위해 파낸 광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과 아연, 그리고 구리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덤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은 가격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광산 기업들이 단지 은을 더 캐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거대한 구리 광산을 무리하게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산업 금속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생산량도 덩달아 추락하는 구조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은 수도꼭지를 틀듯 원할 때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자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숨막히는 병목 현상의 한가운데에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귀금속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 정제 능력의 60%에서 최고 70%까지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베이징의 수뇌부들은 바로 그 독점적인 권력을 이용해 은에 대한 엄격한 수출 허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제 80톤 이상의 대규모 수출 실적을 가진 극소수의 허가받은 기업만이 은을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통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은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희토류와 같은 최고 등급의 전략 자산으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인공지능, 패권 전쟁과 친환경 에너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인 은을 자국 국경 안에 철저히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코맥스 전광판에서 있지도 않은 은을 종이 계약서로 사고 팔며 숫자 노름을 하는 동안 동양의 거대한 산업 제국은 진짜 금속을 남김없이 긁어모아 자신들의 첨단 제조 공장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단절은 텔레비전 화면 속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이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들은 거래소의 규정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약을 강제로 현금으로 청산시키며 자신들의 파산을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종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생산 라인을 가동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면상의 수익률이나 달러 지폐가 아니라 서버에 엄청난 열을 식히고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은입니다. 이 거대한 산업 자본들이 코맥스의 장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물 공급망의 완전한 붕괴를 직감하는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 붕괴되어가는 종이 시장을 철저히 우회하여 직접 광산과 정제소로 달려갈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당장은 이 절실한 기업들은 온스당 86달러라는 코맥스의 가짜 스낵 가격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100달러든 200달러든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암시장의 엄청난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며 남아있는 실물을 싹쓸이할 것입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순진한 공매도 압박은 월스트리트가 규정을 조작하여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이 멈춰서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건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실물 확보 전쟁은 그 어떤 금융 권력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과 차가운 산업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무자비한 전장에서 종이는 결국 불타 없어질 운명입니다. 잿더미가 된 종이 더미 위에서 오직 무겁고 차가운 진짜 금속만이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파국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대의제로, 즉 코맥스 거래소가 불가항력을 선포하는 그날의 시나리오를 직면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신의 거래 계좌가 동결된 것을 발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물 창고가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순간 월스트리트는 규정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조항을 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을 건네주는 대신 당신이 보유한 파생 상품, 계약과 종이 증서를 강제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356장의 가짜 코트 보관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트 대신 종이 화폐를 쥐어주며 매장 밖으로 쫓아내는 잔혹한 셧다운입니다. 이 강제 현금 청산은 단순한 거래의 종료가 아니라 합법적인 부의 몰수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통화 역사학자들은 피아트 화폐, 즉 법정 화폐의 신뢰가 무너질 때 기득권 시스템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는지 끝없이 경고해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동안 당신이 피난처로 선택하는 계약은 결국 그 가치 없는 종이 달러로 강제 환전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스당 86달러라는 통제된 종이 가격표에 묶여 현금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그 돈으로는 암시장에서 단 반 온스의 진짜 은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은 자신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중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데이제로, 이후 전 세계 은 시장은 두 개의 평행 우주로 영구히 분열될 것입니다. 하나는 투기꾼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거래하는 죽은 종이 시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첨단 산업 기업들과 실물을 쥔 딜러들이 피 튀기며 거래하는 풀려난 실물 시장입니다. 종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거래가 정지되는 바로 그 순간 암시장의 실물은 가격은 200달러와 300달러를 단숨에 뚫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을 것입니다. APMEX와 같은 대형 딜러들은
아예 고정 가격표를 떼어내고 오직 최고가를 부르는 자에게만 금속을 넘기는 잔혹한 경매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던 은이 휴지 조각과 생존의 열쇠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운명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멸적인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당신이 쥐고 있는 청구권의 본질을 뼈아프게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월스트리트가 대중을 가두기 위해 쳐놓은 달콤한 함정인 SLV와 같은 대형 종이 상장지수 펀드에서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200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자금이 몰려있는 SLV는 당신이 원할 때 단 한 줌의 실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은은 이미 누군가에게 대여되었거나 2중 3중으로 담보가 잡혀있는 유령 자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그 화려한 펀드 증서는 가장 먼저 허공으로 흩어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직 두 가지 길만이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손에 직접 쥐어지고 당신만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는 완벽한 실물의 소유입니다. 아메리칸 실버 이글이나 캐나다 메이플 리프 같은 세계적인 인증 주화는 그 어떤 해커나 금융기관도 장부 조작을 통해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독립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량의 금속을 집안에 보관하는 보안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두 번째 대안인 PSLV, 즉 스프롯 피지컬 실버 트러스트와 같은 100% 실물 할당 기반의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캐나다 왕립 조폐국과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당신의 이름으로 진짜 금속을 보관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제 은괴로 인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종이로 된 차용증이 아니라 창고 안에 진짜 공간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지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려 6년 연속으로 이어진 구조적 적자, 그리고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수출 통제에 더해 인공지능과 친환경 산업의 끝없는 금속 갈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코맥스의 금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356명의 절박한 손님이 단 하나의 코트를 차지하기 위해 보관소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의 폭풍전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기만하며 연주되던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음악은 멈추어가고 있고 진실을 외면한 누군가는 빈손으로 영하의 추위 속으로 내쫓길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온기를 지켜줄 진짜 코트인지 아니면 월스트리트가 인쇄해준 무가치한 가짜 보관증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